오사부의 선견지명. 본 영상은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의사 결정 시 전적으로 투자자님의 책임과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종목 중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을 수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매도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도움이 될 수 있는 오사부의 선견지명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사부의 선견지명의 오사부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저는 TV조선 아침 뉴스의 경제브리핑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출연을 해서 경제브리핑을 진행을 했었고, VIP 클럽이라는 회사에서 전문가로 활동을 했고, 가장 최근에는 머니원이라는 회사에서 전문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제 소개를 여기서 간단하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시장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시장을 보시면 요거 좀 확대 좀 할게요. 요때였죠. 요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IT 쪽으로 외국인 매도가 쏟아지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단기적으로 한번 하락을 한 모습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했어요.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지금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은 횡보로 볼 수 있는데, 지금 21선이 그 전에는 그래도 완만하게 상승을 하다가 여기 조정을 보이는 이후부터는 하방으로 들어가고 있죠. 하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그렇게 좋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렇게 나쁜 시장도 아닙니다. 말이 좀 애매한데, 시장이 밑으로 좀 흘러갈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흘러봐야 요 3000, 3000 정도는 지지를 하지 않을까. 지금 지수가 3125인데 여기에서 시장이 많이 빠져봐야 3% 정도를 보고 있고, 물론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뭐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이 뭐 280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너무 좀 비관적인 전망인 것 같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이미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죠. 시장의 충격을 제대로 받으려면 악재가 돌발적으로 출현을 해야 됩니다. 돌발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강하게 충격을 받는 거지, 테이퍼링은 뭐 빠르면은 올해 말부터 11월 달부터, 아무리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테이퍼링을 시작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규모까지도 다 알려진 상황입니다. 한 달에 150억 달러씩 줄여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예요. 빠르면은 내년 3분기나 4분기부터 시작을 하고, 늦어도 2023년부터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란 말이 있죠. 물론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이 작은 이슈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영향을 전혀 안 받지는 않을 겁니다. 안 받지는 않겠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을 한다거나, 예전에 버냉키가 한번 그랬었죠.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틀려요. 그때는 한 번에 한 번에 중단을 시켰던 거고, 지금은 서서히 시장의 충격을 최소한 하면서 서서히 유동성 푸는 거를 줄여 나가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하고 좀 상황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좀 본다고 해도 한 3000 정도까지 밀린 다음에 다시 시장이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보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경제 활동이 많이 좀 위축이 된 거에 비하면 경제 지표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뭐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시장이 뭐 폭락 수준까지 갈 거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물론 시장을 한없이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모든 개인 투자분들이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 있는데, 그거는 좀 경계를 해야 돼요.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닌 사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해야지 너무 극단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매매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리스크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시장은 지금 현재 이런 상태지만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도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요때가 지금 저번에 한번 하락을 했었던 부분이 있죠. 예, 요때가 저는 바닥이라고 봐요. 예, 저는 시장을 약간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긴 한데 요 밑으로도 내려가지 않을 것 같아요. 요때가 종가가 얼마였죠? 예, 3060이었네요. 예, 3060 밑으로는 안 내려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시장이 뭐 앞으로는 뭐 굉장히 좋아질 거다 그렇게도 보진 않아요. 저는 시장이 단기간 올 연말까지는 좀 박스권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050에서 3200 정도, 예,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한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로 옮겨 볼게요. 예, 요 정도에서 박스권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왕 본 김에 코스닥도 한번 보죠. 예,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도 큰 흐름은 거의 비슷해요. 큰 흐름은 거의 비슷한데 코스피보다는 약간은 좀 더 좋은 모습이죠. 코스피 잠깐 볼까요? 예, 코스피는 이런 상황. 코스피는 전체적으로 흘러내리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최근 들어서 옆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1선이 쭉 밑으로 빠지는 모습이죠. 코스닥도 볼게요. 코스닥을 보면은 얘는 그래도 빠졌던 것만큼 다시 위로 반등을 주면서 옆으로 기어가는 모습이에요. 옆으로 기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긍정적이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코스피랑 코스닥이 뭐 한 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큰 방향은 똑같이 갈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시장 모두 박스권으로 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밤에 미국 시장은 뭐 크게 변화가 없었죠. 예, 거의 보합권에서 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월요일 우리 시장도 조금은 지루하게 가지 않을까. 최근 며칠 동안 뭐 시장이 크게 움직이진 않았죠. 위든 밑으로든. 월요일도 제가 봤을 때는 0.3 플러스 마이너스 0.3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장이 박스권으로 간다는 건 뭐죠? 어떤 뭐 섹터라든가 업종이 치고 나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 한 12월 중순 정도까지는 12월 중순 넘어서는 이슈가 하나 또 있죠. 그거는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고 12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한 2개월 반 정도는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종목들도, 예,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런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소개해드릴 종목은 현대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인데요. 잠시만요. 여기 보면은, 예, 현대일렉트릭 이 종목이에요. 이 종목을 보시면 굉장히 좀 흐름이 좋습니다. 7월 12일 날 장대 양봉을 나온 이후부터는 전형적인 상승 패턴이죠. 예, 상승 터널을 만들어 가면서 조금 보시기 좋게 제가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터널이죠. 터널. 상방 터널, 하방 터널. 그리고 옆으로 가면 박스고, 예, 상방 터널인데 저점을 찍고 올라가다가 한 24,000원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25,000원에서 다시 내려갔다가 27,000원에서 다시 내려갔죠. 예, 이 종목은 저희 쪽에서는 한번 매매를 했었어요. 한번 매매를 해가지고 한 10% 정도 수익이 난 다음에 27,000원 부근에서 한번 잘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상승 흐름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잡아보자 라고 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의 수급을 잠깐 좀 볼까요? 수급을 보시면 기관 쪽은 거의 매일 매수를 합니다. 외국인들은 뭐 샀다 팔았다 하는데 기관 쪽에서는 매일 사요.
종목에서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연일 매수하는 종목은 결국은 갑니다. 잔파동이 이렇게 뭐 잔파동을 그려가면서 갈 수 있지만 방향 자체, 추세 자체는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종목을 어제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이 종목이 뭐 다음에는 한 28,000원 정도, 28,000원에서 29,000원 정도까지는 찍어줄 것 같아요. 28,000원에서 29,000원 정도까지 찍어줄 것 같은데 흐름으로 보면 한 28,000원 정도에서는 한번 털어주는 게 맞는데 지금 사서 28,000원에서 한번 팔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을 주겠죠. 그러면 다음 조정은 한 26,000원 정도 주겠죠. 터널이 유지가 된다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요 수급, 기관들의 수급이 이어지는 한 이 종목은 터널을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특히 하방 쪽으로 깨고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사셔가지고 뭐 단기적으로 한 뭐 일주일 정도 보신 다음에 팔아도 되고, 아니면 나는 뭐 연말까지 뭐 시장이 크게 뭐 움직일 것 같지 않다. 그냥 종목 위주로 가서 연말까지 끌고 가겠다. 그렇지만 저는 이 종목은 3만 원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요. 연말까지 앞으로 한 2달 반 정도 남았는데 주당 4,000원 정도는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일렉트릭의 재무를 좀 보시면 2018년에 매출액이 굉장히 좀 괜찮았죠. 그럼도 조금씩 줄어들다가 올 상반기만 하면은 한 뭐 8천억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매출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18년, 19년에는 마이너스였어요. 적자였단 말이에요. 영업이익을 장사를 해서 손해를 봤다는 소리죠. 근데 2020년에 흑자로 돌아섰죠. 그리고 올 1분기, 2분기 440억 흑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곱하기 2를 하면은 880억 정도 흑자가 나오겠죠. 예. 우리가 뭐 삼성전자 좋은 거는 다들 아시고 SK 하이닉스 좋은 거 다들 아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업이익이 점점 늘어나는 종목을 매매를 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얼마큼 벌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 당기순이익도 그래요. 2020년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는데 당기순이익을 보면 400억 적자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18년, 19년, 20년 장사를 열심히 했는데 돈은 못 벌었다는 소리예요. 근데 올해 1분기와 2분기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약 300억 정도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런 회사들을 매매를 하셔야 돼요. 좋은 회사들 시장에 많지요. 많은데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돈을 버는 규모가 분기를 거듭할수록 그 규모가 커지느냐 아니면은 작아지느냐, 그런 걸 보셔야 돼요. 우리가 회사를 분석을 할 때는 뭐 다른 것도 많이 뭐 보시는 거 많아요. 뭐 PE라든가 PBR 뭐 그런 걸 많이 보시는데,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회사가 돈을 얼마큼 잘 벌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으면 다시 수급을 보시면 기관이 계속 사고 있죠. 회사가 돈을 잘 벌면 수급은 당연히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루에 한 종목씩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현대일렉트릭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한번 매매를 했었고, 이 회사가 3분기, 4분기에는 1, 2분기보다 더 돈을 잘 벌 것 같아요. 지금 전망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뭐 단타는 아니고 그냥 스윙 정도로 뭐 한 달이나 2달 정도 끌고 가고 싶다, 그러면은 현대일렉트릭 정도면은 좀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송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방송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일단 처음에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장을 보고, 그 다음에 종목을 말씀드린 이런 순으로 해서 하루에 한 10분이나 15분 정도로 해가지고 동영상을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좀 많이 부족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도 내일 일요일이네요. 월요일 날 5시에서 6시 사이에 다시 한번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